안녕하세요. 많은 부모님들께서 요즘 고민하시는 부분, 바로 우리 아이의 집중력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은요, 이 문제를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뇌의 하드웨어 문제라는 아주 새로운 시각에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좀 산만하고 하나에 진득하게 집중하지 못할 때 아니 쟨 왜 저렇게 끈기가 없을까 하고 속상하셨던 적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시죠? 그런데 만약에요 그 원인이 아이의 의지가 아니라 전혀 다른 데에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아이의 행동이 문제의 전부가 아닐 수 있습니다. 진짜 핵심은 종종 보이지 않는 곳에 깊숙이 숨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조용한 ADHD라고 불리는 상태입니다. 자, 여기 빙산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흔히 ADHD 하면 떠올리는 과잉 행동, 그러니까 부산스러운 모습은요, 사실 물 위에 살짝 드러난 빙산의 일각일 뿐이에요. 진짜 무서운 문제는 그 물 아래에 어마어마하게 잠겨있는 부주의함이라는 덩어리입니다. 겉으로는 조용해 보여도 이 보이지 않는 부분이 아이의 학습 능력을 뿌리부터 갉아먹는 진짜 위협인 거죠. 자, 여기서부터 관점을 완전히 바꿔보겠습니다. 아이의 집중력 문제를 성격이나 태도 탓으로 돌리는 대신 뇌의 특정 기능, 그러니까 일종의 용량 문제로 한번 바라보는 거예요. 뇌과학에서는 이 핵심 기능을 작업 기억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뇌가 뭔가를 배우고 생각할 때 쓰는 임시 작업대 같은 거예요. 이 정신적 작업 공간, 이 작업대가 넓으냐 좁으냐가 바로 집중력의 질을 결정하는 겁니다. 이 비유를 보시면 아마 아하 하실 겁니다. 우리 뇌를 컴퓨터라고 생각해 보세요. 머리가 좋은 것, 즉 지능은 컴퓨터의 핵심 부품인 CPU에 해당해요. 그럼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작업 기억은 뭘까요? 바로 컴퓨터의 임시 메모리, 램입니다. 정말 딱 들어맞지 않나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아무리 CPU가 좋아도 램 용량이 딸리는 컴퓨터로 최신 고사양 게임을 돌리면 어떻게 되죠? 화면이 버벅대고 끊기고 결국 멈춰버리잖아요. 똑같습니다. 작업 기억이라는 뇌의 램이 부족한 아이가 복잡한 수학 문제 같은 걸 풀려고 하면 머릿속에서 정보 처리에 과부하가 걸리는 거예요. 일종의 인지적 렉이 걸리는 거죠. 자, 그럼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이 뇌의 램 용량, 이 하드웨어를 업그레이드할 방법이 있을까요? 한 가지 해결책으로 촉명공진단이 제시되는데요. 이게 과연 어떤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지금부터 제대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업그레이드 전에 뇌의 상태부터 볼게요. fMRI라는 장비로 뇌의 활동을 들여다본 연구들을 보면요. ADHD를 겪는 아이들의 뇌는 특정 부위들의 활동성이 눈에 띄게 떨어져 있어요. 마치 뇌의 일부 엔진이 잠시 꺼져 있는 듯한 이른바 저하된 뇌 상태를 보이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변화의 가능성이 보입니다. 촉명공진단을 투여하고 나서 다시 MRI를 찍어봤더니 이전에 잠자고 있던 뇌 영역들이 다시 활성화되는 모습이 관찰된 거예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요. 이게 무슨 커피 마신 것처럼 반짝하는 일시적인 자극이 아니라는 겁니다. 뇌의 기능 자체가 회복되는 구조적인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거죠. 아마 지금 아이가 이미 약물 치료를 받고 있는 부모님들도 계실 텐데요. 오늘 말씀드리는 이 접근법은 기존 치료를 중단하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효과를 보완하고 더 나아가 극대화하는 든든한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수면의 질이라는 아주 중요한 부분에서요. 콘서트와 같은 중추신경 흥분제, 물론 과잉 행동을 조절하는 데 효과적이죠. 하지만 부작용으로 아이가 불안해하거나 잠을 잘 못 드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아시겠지만 잠을 제대로 못 자면 뇌가 쉴 시간을 놓치고 결국 다음날 집중력은 또 떨어지는 그런 악순환에 빠지기 쉽습니다. 실제로 수면 뇌파를 보면요. 각성제만 복용했을 때는 뇌파가 자주 끊기고 또 불규칙한 패턴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뇌가 깊은 휴식 단계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촉명공진단을 함께 썼을 때는 수면 뇌파가 달라집니다. 훨씬 부드럽고 리드미컬한 아주 예쁜 사인파 형태를 띠는 게 관찰됐어요. 이게 바로 뇌가 하루 동안 쌓인 노폐물을 싹 씻어내고 정보를 재정리하는 가장 이상적인 깊은 잠에 들었다는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그럼 이런 효과가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요? 핵심은 뇌 신경망에 정밀하게 작용하는 4가지 성분의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뇌 신경의 보디가드 역할을 하는 천마,
뇌에 산소를 배달해주는 단삼, 과열된 엔진을 식혀주는 맹문동, 그리고 불안감을 잠재우는 용환육. 이 4명의 전문가가 한 팀으로 움직이는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지금까지 나온 조각들을 하나로 맞춰볼 시간입니다. 이 요소들이 어떻게 서로 맞물리면서 긍정적인 연쇄 반응, 그러니까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는지 한번 보시죠. 이 과정은 정말 이상적인 선순환 고리를 만듭니다. 첫째, 질 좋은 깊은 잠을 자게 되죠. 그러면 저하됐던 뇌 영역이 회복되고 활성화될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둘째, 이렇게 깨어난 뇌는 작업 기억, 즉 뇌의 램, 용량을 확장시킬 힘을 얻게 돼요. 셋째, 작업 공간이 넓어지니 자연스럽게 부주의함이 통제됩니다. 넷째, 그 결과는 당연히 학업 성취도 향상으로 이어지겠죠? 이 사이클이 계속 돌면서 뇌는 스스로 좋아지는 힘을 키우게 되는 겁니다. 자, 이론은 참 그럴듯한데 그래서 실제로 효과가 있느냐? 이게 제일 궁금하시죠? 마지막으로 실제 임상 데이터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4주 동안 진행한 연구 결과인데요. 왼쪽 막대는 효과 없는 가짜약, 즉 위약을 먹은 그룹이고요. 오른쪽이 총명공진단을 먹은 그룹입니다. 어떠세요? 위약 그룹은 거의 변화가 없죠. 반면에 총명공진단 그룹은 부주의함 지표가 눈에 띄게 아주 극적으로 뚝 떨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하죠? 오늘 이야기의 핵심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집중 못한다고 힘들어하는 우리 아이에게 정말 필요한 건 정신 차려라 하는 따끔한 훈육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 대신 아이의 뇌가 자신의 잠재력을 100% 발휘할 수 있도록 최적의 환경과 충분한 자원을 마련해 주는 것이 먼저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남기겠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의 뇌는 자신의 모든 잠재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작업 공간을 가지고 있나요? 이제 의지력이라는 낡은 틀에서 벗어나 검증된 과학적 접근으로 아이의 뇌 속에 잠들어 있는 그 엄청난 가능성을 한번 깨워줄 때입니다.